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12일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 되는데요. 사주학에서 뱀이 3마리가 나타나네요. 근데 사시가 되면은 9시 11시가 되겠죠. 사시가 되면은 뱀이 4마리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럼 무슨냐? 우리가 을사년이죠. 을사년의 신사월입니다. 그러면 또 신사일이 되고 오늘 뱀날이거든요. 또 11시가 9시 11시가 되면 바로 사시가 돼서 뱀이 4마리 나타나는 백사가 4마리 나타나는 바로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날이 되겠죠. 특별한 날에 뭡니까? 우리 그 김문수 후보님이 바로 출전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바로 김문수 후보님이 사시던 영천시 인고면 한강길 바로 종택입니다. 이 마을에는 집성촌입니다. 경주 김씨들이 사는 집성촌인데요. 타성은 몇 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옆에가 바로 김문수 후보님이 지금 태어나신 탄생지가 있고요. 앞에는 연못이 있고 그렇습니다. 마을은 아주 평온하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아주 양반들이 사는 그런 가문이고요. 가문들이고 아주 빼대가 있는 그런 분들이고요. 성품들이 아주 온화하면서도 또 불의를 보면은 못 참는 그러한 분들이 사신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대쪽 같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꽃꽃 김문수님이 탄생이 됐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부터 그러니까 여기 교육청에 다녔었다고 합니다. 물론 빚보정을 좀 잘못 써서 가세가 좀 기울어서 좀 바깥으로 좀 나가셨죠. 7남매입니다. 남자 4명, 여자 3명 이렇게 탄생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대선 레이스 동안 저는 집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많이 와야 됩니다. 차를 타고 그렇지만 서울 쪽에 지금 그러니까 오늘 새벽 5시부터 가락동에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는 못하지만 탄생지에서 김문수 후보님의 기운을 도와드리려고 앞으로 20일 남은 동안 거의 참 건강이 따른한 이곳으로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김문수 후보님이 멀리 계시지만 이 탄생지의 기운이란 게 있습니다. 그 기운을 북돋아서 꼭 대통령 탄생되는데 일익을 담당하려고 합니다. 작은 유튜브 작은 힘이지만 이런 힘들이 모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빅텐트라는 건 뭡니까? 수양산 그늘이 강동 80리라는 말이 있죠. 그건 뭡니까? 수양산이 크면은 그 강동 80리가 홍수가 없고 평온하고 그래서 그 영향을 받는다 그런 뜻이가 되겠죠. 그 빅텐트라는 건 뭡니까? 빅텐트를 만들려면 중앙에 폴드라 그러죠. 중앙 폴드가 높아야 됩니다. 그럼 내 중심이 아주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 빅텐트 안에 여러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빅텐트 안에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황교안 전 총리, 이준석이 그렇습니까? 이런 또 저쪽분에 꼴보기 싫지만 그렇습니까? 한동훈이 그런 세력들 이런 빅텐트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이재명이 제외하고는 다 이 안에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찾아가는 것은 빅텐트가 되지 못합니다. 내 기둥을 높이 세워 놓으면은 전 애들이 나중에 뭡니까 지뢰 겁을 먹고 모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상당히 높아져서 단단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 방에 제압했는 게 뭡니까? 우리 그 김문수 후보님은 국회를 떠난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좀 야인의 생활도 하셨고 유튜브를 하면서 또 거리의 투사 지금 그 광화문 거리에서 또 오래 계셨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올라오시면서 되시면서 바로 국무위원으로 노사정위원회하고 그자서 고용노동부 장관 이렇게 하면서 국무위원이 됐는 거죠. 그 몇 년 동안은 유튜브 생활하면서 그냥 거리의 용사로 투사로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를 떠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국회에는 세력이 전혀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한동훈계, 윤신계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계라는 것이 파벌이죠. 파벌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방에 제압시키는 게 뭡니까? 큰절을 해버리는 거죠. 큰절을 하면서 그분들을 다 알아버리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님은 저 스탠스 하나하나가 의록입니다. 보시면서 저는 깜짝 놀랍니다. 저분이 저런 이력이 있구나. 물론 책에서라든가 양력이나 노동운동의 전설 민주화 운동의 전설 이런 것도 많지만요. 지금 하나하나 보면서 저 내공이 어마어마한 내공이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데 큰절 하나로서 그 배신자들 그 역적들이거든 사실 60명 정도요. 건성동이 건영세 그 두 건씨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는 뭐 두 놈이라 그러잖아요. 그 두 놈이 결국적으로 같이 이양수하고 같이 합세해서 사실 역적질을 했는 겁니다. 역적을 알아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세가 없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만약 그 역적부터 막 쳐내기 시작하면요, 결국은 뭡니까? 나 중도층이나 남이 봤을 때는 옹졸한 사람으로 비춰지겠죠. 그러나 큰절하면서 오히려 역적을 보고 큰절하면서 앞에 근성동에 앉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를 따른 60여 명, 그래서 같이 그 뭡니까? 이 선수 교체하려고 했던 그 60명이 그대로 앉아 있는데 큰절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포용해 버리는 거죠. 그 포용력이 정말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함. 그것도 국민들에게 그동안 시끄럽고 이렇게 했는 것을 죄송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잘못은 아니지만 탄압다고 이렇게 애타게 만들었던 그 마음을 내가 죄송합니다 하면서 절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수많은 것을 뭡니까? 역적을 한꺼번에 잠재워 버리는 거죠. 그런데 권영세는 이미 떠났지만 근성되는 사이는 아마 안 받아줄 겁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 역적도 깨한다. 우리 전쟁입니다. 이 선거란은 전쟁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남의 칼도 빌려 쓰는데 내 칼을 왜 못 쓰겠습니까? 그래서 권성동이를 안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권성동이를 따르는 60여 명을 같이 안아버리는 거죠. 그래야만이 뭡니까? 이 빅텐트가 단단해지는 겁니다. 지금 이 갈 길이 2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놈 채널고 저놈 채널 하다 보면 결국 뭡니까? 내전이 되는 거고 결국 이재명하고 싸워야 되는데 안에서 싸우는 그런 꼴이 되면은 결국적으로 얼마 소인배로 비춰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문수 후보님은 절을 한번 하면서 대인배의 어떤 역량을 보여줬고요. 권성동이를 안아버렸죠. 거기다가 또 뭐 꿀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비상대책위원장을 김용태를 앉혀버렸죠. 1990년생입니다. 이제 35살이죠. 이걸 앉히면서 지금 길거리에 있는 우리 윤 어게인 윤을 외치던 모든 2030 세대들을 빨아당겨 버리는 겁니다. 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밤에 아마 임명을 했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뭐 절차는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일단 거의 100% 된다고 봅니다. 지명을 했거든요. 모든 것은 뭡니까? 당무 우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것이 후보 위주로 이제 움직입니다. 이제는 권성동이도 절대 태클을 걸 수가 없죠. 자, 눈치를 보면서 살살 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안내하면서 보면 완전히 비서 같은 그런 비서가 없지 않습니까? 야, 참 이 국회의원들은 정말 뭡니까? 이 뼈에 속도 없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따라다니면서 아부하면서 길 안내하면서 하는 거 보십시오. 그 전날까지 24시간 전에 바로 쫓아내려고 그렇게 탄압을 시켰지 않습니까? 반말 찌꺼리 찍찍하면서요. 건성대 그런 자가 앞에서 안내를 하면서 슬슬 기는 걸 보면서 역시 국회의원들은 정말 뭡니까? 이 권력이란 것은 이 바람처럼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권력을 생명이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 안아버리면서 지금 바깥에 이재명이 하고 싸워야 되는데 아내를 빨리 주물려서 뭡니까? 하나의 텐트를 만들고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뭡니까? 일단은 잠을 재웠는 겁니다. 그리고 대외적이나 중도층에 봤을 때도 얼마나 그릇이 크게 보입니까? 그리고 비상대책위원장 김용태를 지명한 것은 신의 한 수라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거는 해본 사람이 해야 되구나.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먼저 한덕수입니까? 그자가 했다면요, 우리는 게임이 끝나버렸습니다. 이 선거는 보나 마나 무조건 졌는데요. 이제는 이기고자 하는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지금 모든 서건뿐만 아니고 그저 빅데이터 자체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모든 이름이 지금 며칠 동안은 이재명이 아니고 김문수 후보님이 뭡니까? 빅데이터에서 더 떴다는 겁니다. 일반 지지율은 가짜가 많아요. 그렇지만 뭡니까? 그거는 질문에 따라 다르거든요. 이거는 검색입니다. 본인들이 검색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이 데이터가 더 확실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번에 바이든인데 지고 있었는데 그렇습니까? 이 일기 때죠. 일기 때 그 앞에서는 사실은 데이터에서는 지고 있어요. 실제 지지율은 지고 있었는데 데이터에서 떴단 말입니다. 그 첫 번째 대통령 할 때 그때는 뭡니까? 트럼프가 나중에 깨버리니까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님이 며칠 동안 탄압 당하면서 약자지 않습니까? 한덕수 맞죠? 이름도 이제 생각이 싫은데 한덕수 그분도 또 안 왔지 않습니까? 이게 1번. 두 번째 큰절했는 것 2번. 세 번째 김용태를 임명한 게 90년생을 임명한 게 3번. 저는 이렇게 보면서 빛과 같은 속도로 그동안 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우리가 5월 3일부터 뒤지고 있었죠. 이재명이는 꼭 방방곡이 다니고 있는데요. 그것을 며칠 만에 잠재워 버렸다는 겁니다. 그 선거 운동 했는 것보다는 나는 빅데이터에서 1위로 떴는 것이 더
영향력이 더 크다. 김문수라는 사람을 정도쯤 잘 몰라 2030은. 근데 지금 다 데이터 검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문수가 누구지? 뭔 사람이지? 이러면서 민주화했던 운동했던 나오고요. 그다음에 삼성 개헌했던 고등학교 때 이미 데모를 해서 무기징역 받은 게 나오면서 이 2030들은 신드롬이 아마 저는 지금부터 시작이 된다. 지금부터는 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5월 5일 입하부터 해서 운명이 분명히 바뀐다고 제가 말씀을 수없이 팔봉쌤 이 TV를 듣는 분은 인정을 하실 겁니다. 5월 5일은 입하입니다. 저는 뭡니까 3월부터 벌써 말씀을 많이 드렸죠. 입하가 되면은 운명이 바뀐다. 하루하루가 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자들이 뭡니까 며칠 전에 했던 거는 그때가 5월 10일입니까? 그때 막 탄압을 하고 이렇게 하룻밤에 바꿨을 때요. 저는 얘들아 꿈도 깨지 마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루하루가 갈수록 김문수 후보님은 굉장히 운세가 지금 급상승하고 우상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재명이는 지금 지키기에 급급하죠. 이미 올라가서 더 이상 올라갈 자리는 없습니다. 저자는 그것이 끝이라는 겁니다. 한계점에서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이재명이 머릿속은 이제 딱 빤히 보입니다. 뭐가 보일까요? 경기도가 보인다는 거죠. 경기도 이자가 내세울 수 있는 거는 그래서 경기도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또 뭡니까 경기가 좋은 것이 경기도입니다. 왜? 거기는 반도체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판교 대장동 신도서들이 많이 있고요. 또 저쪽 뭡니까 저 여러 곳에 남양주 거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어떤 단지가 또 있죠.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을 기획하고 만든 분이 누굽니까? 바로 김문수 후보이죠. 이재명이는 그냥 나중에 그 숟가락 얹는 거고요. 그런데 숟가락만 얹는 게 문제가 아니고 대장동 그것은 뭡니까 광교라든가 판교 신도시에는 게임도 안 돼 작은 거죠. 작은 걸 하면서 얼마나 비리가 많습니까?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고요. 가는 곳곳마다 비리로 돈 문제 그런데 우리 김문수 후보님은 그보다 수십 배 더 남양주 그다음에 평택까지 계산하면 한 100배가 되겠죠. 아직까지 시비 구사함은 없고 재판하면 받는 게 없지 않습니까? 또 주변 사람도 재판 받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자는 뭡니까? 주변 사람이 다 죽어버리고 그 죽는 그날 또 크리스마스 옷 입고 춤추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처를 주는 사람. 그래서 누가 이래 돌아오면 또 모르겠다. 나는 그 사람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 게 김문기 씨 아닙니까? 그 사람이 뭡니까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도 빨간 옷 입고 그래서 막 춤추고 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뭡니까 후보님은 내가 그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기가 안 들릴 정도로 지금도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같이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을 절대 부르지 않았다는 이런 이제 의혹이 막 나오는 거죠. 미담이.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의 이제 그 사람들 찾아서 이제 난이도대로 돈을 주기죠. 최고 1년 등급이 아마 10억 같습니다. 그 10억의 등급에 올라온 사람 다 찾아갔는데 세 분이 안 찾아갔는 게 김문수 후보님, 장기표 씨 돌아가신 분,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길 박사 이 세 분이 그 돈을 안 찾아가고 나라에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도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죠? 지금도 한 경기도권에서 서울권 10억 같으면요. 포항은 최고 비싼 데가 아파트가 한 6, 7억 가거든요. 거기서 10억 같으면 정말 가난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럼 요번에도 보십시오. 선거 나오면서 아마 캠프 얻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올라올 때마다 세 번 올라왔으니까 1억씩 냈다 하면은 그냥 4억을 썼을 겁니다. 10억 중에 4억 같은 지금 다 빚이라 보면 되겠죠. 빚을 내서 아마 이렇게 출전했는데 그래야 내가 당선이 됐습니다. 경선을 다 이겨놓고 보니까 한덕수한테 갖다 바쳐라 이래 됐는 겁니다. 그것도 햇박질을 하면서 그것도 밤 1시에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덕수는 그저 꼴불견이 새벽 3시 4시에 서류를 접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덕수는 빨리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앉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속지 않은 마음을 보내야 됩니다. 보여야 마지막 인생도 그래도 조금 우리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간철수가 늘 참 일을 잘못했는데 이번에 잘했죠. 뭡니까 그 당원들 투표할 때 기자회견 하면서 뭡니까 선수 교체는 안 된다. 이거는 잘못됐다. 모두 정당하게 뽑은 우리 후보를 교체하는 건 안 된다. 이러면서 뭡니까 이 지도부들 다 사퇴하라는 이런 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간철수가 그래도 상당히 그런 메시지가 상당히 도움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간철수가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인간다운 짓을 좀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하면서 찬성했는 건 꼴보기 싫지만요. 이번에 또 김문수 후보님이다 이런 데는 상당히 우리가 말은 바래야죠.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간철수가 뭡니까 간만에 한 건 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면요, 5월 5일부터 해서 이제 5월 15일까지가 됩니다. 내일 모레가 되겠죠. 그리고 16일부터 저는 지지율이 10% 이상 바뀐다 보고요. 그리고 또 16일부터 또 26일, 그렇습니까? 그죠? 16일부터 열흘 상간 되겠죠. 열흘 상간 26일 맞네요. 26일 열흘 10일 상간에 저는 또 앞으로도 10%, 그러면 지금 현재 31%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41%, 51%. 지금 이재명이 거의 뭐 46에서 한 50일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는 점점 늘어오게 됩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는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골드 크로스가 언제 일어나느냐? 26일에서 30일 사이에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이제 서로 거의 뭐 맞붙어 버립니다. 맞붙어 버리면요, 이재명이는 이제 똥줄이 타는 겁니다. 똥줄이 타면서 늘어온 거 지키기 바쁘고요. 자, 또 도망가는 사람과 잡으러 가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김문수 의원이면 결국 숨어 있던 따라가기 시작하면요, 희망이 보이면은요, 중도층이 움직여 버립니다. 지금은 해도 안 되겠다 이런 어떤 관망세들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 따라 붙여 보잖아요. 먼저 한 5% 이상 들어가 버리면요, 가능하구나 이래서 표를 주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아이고 이 사표가 될 수 있구나, 내가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분위기 아직까지는 약간 패배의식이 있지만 앞으로 10일, 20일이 지나면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면서 저 사람 가능하구나, 내 표가 사표가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표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캐면은 캘수록 미담들이 있죠. 한없이 지금 쏟아져 나오죠. 저 경기도 한센촌부터 해서 그저 광교 신도시 평택 뭡니까 이 반도체, 그다음 남양주 이거 또 어떤 단지, 이런 미담들이 끝없이 나오는데 이재명에는 나오는 것이 뭡니까? 전부 도둑질 뭡니까? 저 뭐 죽어버린 거 이지 않습니까? 그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고 지금 판사 뭐 탄핵했는 거, 또 대법원장도 탄핵한다고 협박질하는 거, 나오는 건 전부 공표스러운 거고 전부 뭡니까? 이런 지금 브로서들이 지금 거품이 지금 한 10% 이상 저는 들어갔다 봅니다. 자, 거품은 빠지는 게 거품이죠. 그런데 우리 김문수 의원님은 거품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탄압만 받아오고, 이번에도 또 권성도의 권영세, 이양순 탄압 받아왔지 않습니까? 평생을 탄압 받아왔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검색약이 뜨는 빅데이터에서 검색약이 뜨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끄럽고 탄압 받으면서도 이 교체할 때도 빅데이터에서 1위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이 빅데이터는 젊은 사람이 검색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엄청나게 지지율보다 더 똑똑하고 맞습니다. 이것을 이미 떴다고 보면요, 탄압하고 한 일주일 뺐겠지만 결국적으로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선거운동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김문수 의원이 당선되는 그날까지, 저는 서울 쪽에 아니 지방에서 하니까요, 여종택이라든가 바로 옆에는 탄생지가 됩니다. 이 탄생지에 와서 멀지만 여기서 길을 드리고요, 당선된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6시가 좀 지나고 있네요. 오늘 월요일입니다. 건강하시고요. 또 뭡니까? 우리 김문수 의원이 당선되는 그날까지 우리 팔봉쌤 TV를 보는 분들은, 모든 분들은 많이 좀 퍼널 주시고요. 팔봉쌤 TV 그래 구독자가 많지 않습니다. 또 좋아요를 좀 많이 주면 이게 많이 알고리즘이 띄워준답니다.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면은 이런 방송, 이런 또 이 종택이라든가 이 탄생지, 그렇습니까? 이런 것을 전 국민이 많이 알려고 또 젊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새벽 감사합니다.